안녕하십니까. 국가공무원 노동조합 부위원장이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동조합 위원장 성주영입니다. 제가 오늘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일단 수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쟁! 죄송합니다. 일단 국가공무원이 제가 입에 배서 지금 오늘 용역사업 발표에는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제도 개선 특위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발주된 여기 보이시죠? 연구 지도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 및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도 연구 용역 결과 보고입니다. 이게 2016년 발표 이후에 그동안 지지부지했던 용역 결과를 우리 석현정 위원장님께서 그리고 공주석 위원장님께서 발굴해 주시고 또 노력해 주신 결과로 또 이 자리에 쓰게 돼서 감회가 무척 새롭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연구 지도직 소수 직렬입니다. 몇 천밖에 안 되는 소수 직렬이 이렇게 한 자리에 또 모이게 되니 정말 소수 직렬을 갖지 않고 우리의 처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연구 지도직 처우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 보고의 개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순에 따라서 원래 국민 의례를 해야 되지만 잠시 생략하고요. 저희 오늘 용역 결과를 발표해 주신 교수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당황했네요. 저희 대한민국 공무원 총 연맹 위원장님 인사말을 빼고 갈 수는 없는데, 네. 아니, 우리 석현정 위원장님 인사말 하는 말씀 먼저 듣고 다음에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 현정 수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쟁! 네! 오늘 이렇게 많이 모이실 거라고는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저희 공로총에서 매년 연구 용역을 합니다마는 오늘 최대 인원이 발표에 오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관심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것은 바꿔야 한다라는 열의가 있다고 받아들여집니다. 우선 여기까지 오기까지 사실 공로총 제도개선위원회 우리 공주석 위원장님이 참 열심히 뛰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누군가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묶어서 중앙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셔야 되거든요. 그분이 좀 더 열정적이고 그분이 좀 더 힘이 있을 때 여러분들 목소리가 중앙에 좀 더 잘 전달됩니다. 특히 우리 성주영 위원장님이 작년에 저를 굉장히 많이 괴롭히셨어요. 공로총에 없는 예산에 이거는 꼭 해야 된다라고 저를 굉장히 괴롭히셨고요. 또 그것이 우리의 중집에서 논의한 결과 이건 해야 된다. 2016년에 저희가 용역을 하고 그 결과를 힘있게 얻어내서 여러분한테 결과물을 돌려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왜 우리가 결과로 연결하지 못했냐. 오늘 용역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 토론하실 때는 그 부분이 충분히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힘이 부족했다면 투쟁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좀 미비했다면 우리 또 교수님께서 그 미비한 점을 정책적으로 보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면 그냥 꽂히는 책인 거 아시죠? 그냥 내 책꽂이에 먼지 쌓여 있는 얇은 책 하나밖에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현장을 이끌어낼 것인지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과 책임 여러분들이 오늘 가지셔야 될 어깨에 짊어지셔야 될 겁니다. 혼자 짊어지시는 짐이 아니잖아요. 다 같이 짊어지는 짐이고요. 같이 고민하면 어떻습니까? 즐겁지요. 일을 할 때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처우 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처우 개선을 돈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저걸 돈이라고 대부분 바라보지 않으라 생각합니다. 내가 일하면서 이 안에서 얼마나 대우받느냐는 물론 어느 정도의 보수도 맞지만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인사적, 조직적으로 내가 인정받느냐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한 축입니다. 인정받음으로 인해서 당연히 내 가치가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보수도 따라 올라가야 되는 거죠. 처우 개선이 여러분들의 내 일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나의 가치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연구, 내가 하는 그 업무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다. 내가 이 업무를 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발전, 어떤 한 연구 파트가 발전하고 그 연구된 결과가 또 우리 국민들한테 돌아간다. 그런 가치적 측면에서의 자긍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한테 무한한 응원을 드리고요. 제가 좀 부족한 게 연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 부족한 거를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나아갑시다. 바꿔봅시다. 반드시 우리는 옳은 길을 가면 시간이 조금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를 가지러 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용역 결과 잘 들으시고요. 또 치열하게 토의하시고요. 그리고 또 그 결과가 뭐 1단계, 2단계 있을 겁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더라도 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단계를 같이 공유하고 같이 걸어갔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단결합시다. 그래서 투쟁합시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합시다. 단결하여 투쟁하고 투쟁하여 승리합시다. 단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석현정 위원장님이 인사말 딱 들으면 또 가슴이 뭉클해지는데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아주 깊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용역 결과를 발표하기 앞서 우리 공로총 특별위원장님이신 공주석 위원장님의 연역 발표 내지 인사말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군구연맹위원장 공주석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시군구연맹위원장을 하면서 또 공로총의 제도개선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 안에 또 연구지도직분과위원회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멀리서 가까이서 함께 해주신 우리 동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청송에 지난달에 우리 상급단체 공로총으로 결정하셨죠. 우리 정승재 회장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해서 그간 추진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공로총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고용노동부의 보조 사업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요. 공로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올해 1월 6일 날 의결이 됐습니다. 공로총 중집에 최종상으로 보고하기로는 총 사업비 2천만 원, 국비 1,4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받고 자부담 600을 보탰습니다. 연구지도적 특별위원회 개최가 올해 3월 5일 날 개최가 됐고요. 또 연세대 우리 다음에 해주실 유상혁 교수님과 계약 체결하고 합수 보고가 4월 6일 날 있었습니다. 중간 보고회가 3회에 걸쳐서 추진이 됐고요. 연구 용역 결과물은 9월 1일 날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보고회가 완료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것은 저하고 우리 공로총 위원장님과 우리 성주영 위원장님뿐만이 아니라 연구 지도직 분과위원분들이 계세요. 인천의 정일진 위원장님이 오늘 일정이 있어서 못 오셨는데 감사드리고요. 헬스부 이준환 지부장님 어디 계시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청의 농업기술원의 이승훈 지부장님, 국장님이세요?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김제시의 최주석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영주시의 김병곽 교섭본부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시는 동지들이 있었기에 오늘 본 연구회가 완료가 된 것 같고요. 오늘 좋은 토론회가 돼서 저희들이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저희들이 국회 토론회를 한번 가질 계획이 있습니다. 하반기 국회 토론회를 멋지게 해서 정부 또 국회의원들을 모시고선 이런 것이 문제가 있고 제도 개선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설득을 할 기회를 좀 만들고자 합니다. 함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우리 이번에 연구용역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확실하게 해결점을 찾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분을 소개해 주실 분이 계세요. 공로총의 시군구연맹 위원장뿐이 아니라 우리 국공로의 안여석 위원장님도 계시고요. 보수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또 맡고 계세요. 그래서 내년도 보수도 한번 설명도 같이 하는 시간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정석 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국공로위원장 안정석입니다. 네. 얼떨결에 올라와서 이 자리는 뭐 제가 중심이 되는 자리가 아니어서 석현종 위원장이랑 공주석 위원장님 역할을 하시는 자리입니다.
일단 우리 국가공무원 노동자도 연구 지도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특히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도직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 국가공무원 중에서는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연구직 중심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연구직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상당히 용역 결과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할 것 같고, 물론 이제 이 용역은 100번, 1000번 해도 뭐 하나만한 소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현실화 시켜내느냐 하는 문제는 여기 계신 우리 동기들의 투쟁의 몫입니다. 용역 100번, 1000번 했다고 해서 아무리 좋은 용역 결과를 받아낸다고 해서 그게 정부의 입장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동지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힘있게 우리 연구 지도직 처우 개선에서 투쟁을 할 때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이뤄낼 수 있다. 과거부터 보면 뭐 직급체계 개편부터 해서 연구 지도직과 관련한 상당한 많은 부분들이 쟁점화됐었고 논의도 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부 측 입장에서는 연구 지도직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얘들의 연구 지도직이 우리 국가 공무원 중에서 아니면 전체 공무원 중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면 정부에도 이렇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해야 될 투쟁의 몫은 10이 아니고 10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오늘의 영역 결과를 받아 안고 이걸 헤쳐나가기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중심에 서서 주도적으로 해결할 때, 나설 때 이 여러분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제대로 된 연구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분 위원장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연구 용역 세팅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기 세팅하는 동안에 우리 저기 유상혁 교수님 그 연역 발표를 조금 해드리면 유상혁 교수님은 지금 현재 그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이시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2016년도 그 연구직 처우 개선 관련 그 용역을 실제 참여해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유상혁 교수님은 고려대학교, 카네기 멜론 대학교, 제가 카네기 멜론 대학교가 어딘지 잘 몰라갖고 찾아보니까 죄송해요. 보니까 이게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시에 있는 최상위 명문 대학교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조지아 대학교에서 학위를 수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명하신 분이 이렇게 좀 우리 연구 지도직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제도 부분의 용역을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를 위해서 힘차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이상엽입니다. 앞서 그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요. 모두 발언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앞에서 위원장님처럼 말씀을 잘 하지는 못하거든요. 좀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큰 어떤 강의실 같은 한 공간에서 수업을 제가 안 한 지가 좀 꽤 작년부터 오래됐어요. 다 막 줌으로만 하니까. 근데 이렇게 오랜만에 한 자리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오랜만에 갖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뜻깊습니다. 앞서서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제가 재작 16년에 연구 지도직 직급 체계 관련된 연구 용역을 다른 학교에 계신 교수님하고 실시한 바가 있었고, 그때 연구가 물론 부족했습니다만은 그 전까지 제가 인사 관리를 전공하면서도 연구 지도직 공무원에 대한 내용을 사실 잘 모르고 있다가 그 연구 용역을 계기로 해서 연구 지도직 공무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이번에 또 좋은 기회를 주셔서 연구 지도직 공무원분들의 처우 개선에 관련된 용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나오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현실하고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이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실제로 연구 지도직 공무원분들에게는 실제 삶이고 또 현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어깨가 무겁습니다. 다만 이번 연구는 좀 기존의 연구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면요. 연구의 핵심은 연구 지도직 공무원분들, 특히 연구사, 지도사 공무원분들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물론 이제 마지막에 처우 개선과 관련된 방안들을 저희 연구진들이 만들었지만은 그 내용조차도 연구사 지도사 선생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나타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제안을 드린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 동료분들이 연구지도직 공무원 이 제도에 대한 가지고 계신 어떤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고요. 저는 이제 그 자리에서 함께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아마 이 연구 배경은 뭐 저희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연구지도직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특히 연구사, 지도사 공무원분들이 현실 속에서 이제 업무를 보시면서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런 것들이 연구의 어떤 배경과 목적이 됐습니다. 특히 81년도에 연구직 공무원과 지도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한 55번의 개정이 있었는데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인사규정이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구지도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81년도의 체계를 거의 유지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굉장히 급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지도직 임용에 관한 규정이 81년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문제점들이 연구지도직 공무원들 특히 연구사 지도사 공무원분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연구는 여러 연구사 지도사 공무원분들의 인식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연구 역량을 개선하고 또 처우를 개선할 건지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나눠드린 보고서에 보시면은 이제 현황 분석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서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연구직 공무원이 약 6천여 명 정도인 반면에 지도직 공무원은 130명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직 공무원의 측면에 있을 때 연구직 공무원과 지도직 공무원의 좀 밸런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뒤에서도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연구직 공무원과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을 하나로 규정하는 부분을 이제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의견도 있었고요. 특히 연구직 공무원의 역할과 지도직 공무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규정으로 묶어서 설명하는 것, 또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그럼 과연 지도직 130명을 위한 별도의 어떤 규정을 두는 것이 또 현실적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연구진의 좀 고민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지방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지방직에서의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은 비등한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부처별 이제 국가직 부처별 현원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눈여겨 보고 싶은 부분은 부처별로 연구직 공무원의 숫자가 한 명인 부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직제가 한 명으로만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연구사 자리가 한계인 곳은 사실 승진을 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 부처별 현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러한 부처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현황 분석을 전체적인 인사관리 차원에서 이제 다루려고 하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인사관리 차원에서 채용과 뭐 승진, 전직, 평가 이런 부분, 보상 이런 부분들을 나와 있는 규정을 통해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규정과 또 현실에서 그 규정이 작동하는 것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제가 드리는 설명 가운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채용과 관련해서는 이제 공개 경쟁 채용과 경력 경쟁 채용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11년 규정 개정 이전에는 행정안전부 등에서 공개 채용을 했다면
11년 규정 개정 이후에는 인사혁신처에서 연구 지도관의 공개 채용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고 있고 그 이외에 연구 지도직 공무원 채용은 각 부처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채용 응시 자격 역시도 2007년 이전에는 학력 제한이 존재했는데 2007년 이후에는 공개 경쟁 채용에서 학력 제한을 철폐하는 학력 제한을 두는 규정이 삭제가 됐고요. 경력 경쟁 역시도 2010년에 규정 개정을 통해서 학력 제한을 없앴습니다. 승진 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특히 이제 승진 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 결과 반영에 관해서는 이제 전적으로 각 소속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직 부분도 연구직렬 및 지도직렬 외에 다른 직렬로는 7년간, 연구직렬 상호관 내지는 지도직렬 상호관 또는 연구직렬과 지도직렬 상호관에 5년간 전직 임용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연구직의 경우에 연구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외부 인원과 연구관 중에서 위원 2명, 또 대학 외부에 있는 대학병원이나 연구기관에서 2명 이렇게 해서 5인으로 구성된 연구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구 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상의 경우에는 이제 연공급에 따라서 현재 2계급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상 부분, 보수 부분을 조금 눈여겨봤는데요. 연구사의 경우에는 연구사로 최초에 임명됐을 때 연구사 1호봉의 급여와 7급 공무원의 1호봉의 급여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7급 공무원이 6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적으로 물론 부처별로 다르고 또 개인의 편차가 있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 7급 공무원이 6급으로 승진하는데 8년 5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렇다면은 물론 7급 공무원이 1호봉부터 8호봉까지 올라가는 그 연봉의 그 상승폭하고 연구사 공무원들이 8호봉으로 올라가는 월급의 수준을 보면은 물론 연구사의 속도가 더 빠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7급 공무원이 6급 공무원으로 승진해서 다시 8호봉에 9호봉에 급여를 받을 때는 그 급여에 역전이 발생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연구사는 연구관으로 승진하지 않는 이상 그 호봉 체계가 단일 호봉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호봉이 역전이 되고 따라서 7급 공무원이 연차가 더 쌓이면서 연봉이 연구사를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지도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도사의 1호봉의 급여가 8급 공무원의 1호봉의 급여와 같습니다. 물론 지도사의 그 연봉이 오르는 폭이 8급 공무원보다는 더 빠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8급 공무원이 7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이후에 받게 되는 그 호봉의 연봉의 액수는 이제 다시 지도사를 역전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고려했을 때 물론 연구 지도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은 비교의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업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그것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연구 지도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이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보수를 중심으로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직 공무원은 호봉이 바뀌고 직급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연봉이 서로 뛰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연구 지도직 공무원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 보상 체계, 특히 급여 체계가 어느 정도 개편될 필요가 있다. 후수로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 때문에 사기 저하를 많이 느낀다라고 하는 설문 결과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연구지도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81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81년도에 최초의 규정이 만들어질 때는 연구직 공무원만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85년도에 1급부터 9급 체계를 가지고 있던 지도직 공무원과 의료직 공무원이 2급급 체계로 바뀌면서 연구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연구 지도직 의료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규정으로 통합이 되면서 개정이 됐다가 89년에 의료직 공무원이 다시 1 내지 9계급 체계로 바뀌면서 의료직 공무원은 빠져나가고 현재의 연구직과 지도직 2계급 체계를 가지고 있는 연구직과 지도직에 대한 임용 규정으로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후로 81년도에 제정이 된 이후로 55번의 규정 개정이 있었는데요. 이런 규정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연구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는 것은 연구 지도직의 특성이 일반직 공무원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전문성을 연구 지도직 공무원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임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원칙에 따라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도직 공무원이 들어오게 된 계기, 또 의료직 공무원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간 계기를 놓고 보면은 어떤 전문성을 기반으로 했다기보다는 계급 체계가 바뀜으로 인해서 들어왔다 나가는 그런 추세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연구 지도직을 분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지는 이 규정에 어떤 내용을 담고 어떤 철학을 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연구 지도직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가치가 최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의 특성이 많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지도직 공무원을 임용을 하나의 규정으로 담고 있다 보니까 연구직과 관련된 임용 규정이 개정이 될 때 해당 규정이 바뀌고 또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규정이 바뀔 때도 바뀌는 다시 말씀드리면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과 관련된 서로 호환되지 않는 사항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각각의 공무원 유형의 임용과 관련된 내용이 바뀔 때마다 이런 규정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이제 공무원에 대한 채용, 관리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연구직이나 지도직 공무원 공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업무의 특성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다른 규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하나의 규정으로 연구직 공무원과 지도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을 규정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서로 상관이 없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규정이 개정이 되는 그런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연구 지도직에 대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저도 16년도에 직급체계에 대한 연구를 하기 전까지 연구 지도직 공무원에 대한 내용을 사실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일반직이라는 전체 공무원 안에 문 괄호 열고 연구 지도직과 우정국 공무원을 포함한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고 실제적으로 연구 지도직에 대한 관심이 미흡했었는데 학계에서 역시 연구 지도직에 관한 연구가 사실 많지는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연구 지도직의 역할을 조금 더 강조하시고 저 역시도 학계에서 좀 더 말씀을 많이 나누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학계에 계신 분들이나 내지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 연구 지도직 공무원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더 많은 처우 개선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주요 선행 연구의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채용 측면에서 학력 제한 요건 및 경력 요건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과 더불어서 전국 영역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승진 측면에 있어서도 직급 체계와 관련된 논의가 많이 있었고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직급 체계에 관해서는 물론 연구 지도사분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의 연구진의 어떤 의견을 따로 드리지는 않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급 체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직무 성과 중심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평가 체계의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보수 측면에서도 직급 체계와 연계해서 보수 체계를 재설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와 더불어서 연구사 지도사의 호봉을 상향 조정해야 된다. 현재 호봉제 하에서 호봉을 근무 연수 플러스 알파로 조정하거나
근속연수에 따른 가치를 인정을 해야 된다. 또 성과급적 요소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다음과 같은 크게 6가지 측면의 인식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우선 연구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규정을 하나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연구 지도사 공무원분들의 인식을 조사를 했고요. 또 분류 체계와 임용 체계, 교육 훈련, 승진과 배치, 나아가서 사기 진작과 관련된 연구 지도사 공무원분들의 의견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인식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도출했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에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인식이었는데요. 저희가 질문을 이것을 현행 체계로 가도 무방한지 내지는 이 부분을 분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여쭈었습니다. 이제 보시면 평균이 0.69, 0.5, 0.52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1이면 분리를 해야 된다, 0이면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을 때 0.5보다 높은 평균값이 나왔다는 것은 평균 이상이 분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을 분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답안을 연구직 공무원분들이 조금 더 동의해 주시는 결과를 저희가 도출했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그러면 왜 분리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여쭤봤었는데요. 가장 높게 나온 이유가 업무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어서 성과평가 기준도 다르다, 또 보직관리 기준이 다르다, 임용 방식이 달라서 규정을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수준으로 그 분리의 정당성을 찾고 계셨습니다. 이어서 분류 체계에 관련된 인식을 조사했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이제 연구관 지도관과 연구사 지도사의 이 계급 간, 직급 간의 차이에 대한 인식을 확인을 했는데요. 눈에 띌 만한 것은 우선 직급 간 관사의 권한 수준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에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지도관과 비교했을 때 학력에 있어서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또 경력에 있어서의 그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라고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연구 지도관과 비교했을 때 학력이나 경력에 있어서 연구사 지도사 공무원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지도관들이 꽤 높은 수준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셨고요. 거기에 더해서 업무 능력에 있어서도 연구 지도관과 연구관 지도관과 연구사 지도사 간에 큰 차이가 없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셨습니다. 임용 체계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금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그 평균적으로 더 높게 응답해 주신 부분을 빨간색으로 체크를 했는데요. 임용 체계에 관해서도 대다수의 공무원분들께서 꽤 높은 수준의 동의를 보여주셨습니다. 우선 연구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의 방식이 적절하냐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그 평균 이상으로 적절하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여기서 눈에 띌 만한 것은 공개 경쟁 채용과 경력 경쟁 채용에 있어서 학력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또 자격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동의를 보여주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공정성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공공기관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이 이미 널리 펴졌고요. 또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도 학력 제한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 지도직 공무원의 경우는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직렬이기 때문에 학력이라고 하는 것, 또 경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공정성, 형평성으로만 치부해서 그 제한을 없애는 것은 어쩌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연구 지도사 공무원들께서 많이 동의해 주시는 경향을 보여주셨습니다. 교육훈련 부분에 있어서는 직무 수행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연구 지도사 공무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어떤 직책 교육이 또 정무의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기보다는 일률적인 교육 훈련이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교육 훈련이 업무의 성과 또 전문성을 배가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교육 훈련의 필요성을 연구 지도사 공무원분들께서 인식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니즈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승진 배치와 관련해서는 뭐 제가 말씀으로 들었던 바와 또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온 내용이 크게 다르지가 않은데요. 일단 공정성과 형평성 측면에 있어서 승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승진에 있어서 승진할 만한 사람이 승진했느냐에 있어서 꽤 낮은 수준의 동의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승진이 적체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주셨고요. 연구 지도사도 일정 경력이 되면 보직을 맡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제가 일부 말씀을 나눠봤던 분들 중에서는 연구 지도사로 입직을 하셨을 때 연구 지도사 공무원분들께서 지도하셨던 관리하셨던 하급 공무원들이 어느 순간 진급을 하면서 여러분들보다 더 높은 직급으로 승진을 하고 또 보직을 맡게 되는 경우에 그런 어떤 직급 간의 역전 현상이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심적으로 굉장히 좀 사기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의견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보직을 맡기 위해서는 연구관 내지는 지도관으로 승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승진 적체가 굉장히 심하고 또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부처별로는 현원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편제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승진 자체가 제도적으로 막혀 있는 경우에 연구 지도사 공무원들은 보직을 맡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력과 능력이 찼음에도 불구하고 보직을 맡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제도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또 만나본 연구 지도사 공무원들 중에는 굳이 보직은 뭐 맡지 않아도 된다라고 의견을 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따라서 뭐 굳이 보직을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연구 지도사분들에게 보직을 부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보직을 맡지 않는 것과 제도적으로 보직을 맡을 수 없도록 막혀 있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적인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저희가 이후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진에 있어서는 평균 이상으로 모두가 심사 승진이나 시험 승진에 대해서 또 특별 승진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의 동의를 만족 수준을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연구관과 지도관, 연구사와 지도사에 대해서 이제 각각 어느 정도의 일반직과 견주었을 때 어느 정도의 급수에 해당하느냐라고 저희가 질문을 드렸을 때 연구관을 4급 상당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적당하다. 또 연구사를 5급 내지는 6급 상당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승진 체계와 관련해서 어떤 건의사항이 있는지를 여쭤봤을 때 승진 체계의 공정성 확보를 가장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승진이 적체가 되는 그런 모순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직에 대해서는 연구 지도직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전보제도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에 대해서 평균 이상으로 많은 공무원분들께서 동의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기 진작과 관련해서는 승진의 기회와 보수의 문제가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승진이 적체되어 있고 또 승진 자체가 공정성을 많이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불만족을 보여주셨고요. 또 보수가 현실화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 내용이 또 사기를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직무 동기와 직무 만족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높은 수준의 직무 동기와 직무 만족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조직 몰입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동기 부분을
토대로 저희가 의견을 들었을 때 앞서서 여러 가지 뭐 보수랄지 승진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만족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연구사 지도사 공무원들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그 직무에 대한 몰입, 만족도는 직업에 대한 그 직무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걸로 나타났고 이직 의도도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가 있을 텐데요. 대표적인 뭐 해석의 방향으로는 현실 제도가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연구사 지도사 공무원분들께서 열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해석을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평가 체계에 있어서는 현재의 성과 평가 체계에 불만족을 표하시는 의견이 평균적으로 나타났고요. 근무 성적 평정이 성과를 적절히 평가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그렇지 못하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좀 더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한 성과 목표의 설정이나 성과 목표의 수행 과정, 결과의 평가가 평가자와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면서 도출되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지 못하다라고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보수 체계에 있어서는 현재의 지도관, 지도사, 연구관, 연구사 등 2단계 호봉 체계에 만족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인식조사를 했었을 때 이게 1점부터 7점 척도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4점이 평균의 보통 점수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낮으면 3점 정도가 나타났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직급 체계에 대해서는 2.5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했던 문항 중에 가장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부분 내지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현행 직급 체계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성과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낮은 점수가 나왔고요. 민간 조직의 유사한 직무 근무자와 비교했을 때 보수가 적은 편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동의를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구사, 지도사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에서 일을 했었다면 더 많은 보수를 얻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연구 지도사 공무원분들의 어떤 문제 인식과 또 주관식을 통해서 파악한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임용부터 보상까지 저희 연구진이 제시하는 개선 방안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용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력 제한과 경력 제한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고요. 특히 전문성이라는 가치를 놓고 봤을 때 학력이나 경력은 전문성, 물론 학력과 경력 자체가 그 전문성을 온전하게 보장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입증하는 하나의 도구로서는 중요한 도구로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채용에 있어서 일정 부분의 학력과 자격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안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교육 훈련 측면에 있어서도 여러 연구사, 지도사 공무원분들의 업무의 특성이 다른 상황에서 집체 교육은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직렬별로 어떤 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연구 보고서에 담았고요. 나아가서 사실 전문성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입직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전문성하고 지금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새로운 지식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보시면서 새로운 지식을 쫓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그 학교에서도 저희는 그야말로 행정 업무보다는 주로 교육과 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가 다르게 새로운 지식들이 나오고 있을 때 저희가 다 그 부분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6년마다 안식년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안식년을 취하면서 최근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그런 내용들을 다시 교육의 현장이나 연구에 접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연구 지도사의 경우에도 물론 연구 지도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연구 지도직 공무원에게 있어서 안식년을 도입을 해서 전문성을 최신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또 다른 최종 보고 때 당시에 참석하셨던 분들과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안식년이 이제 도입이 될 경우에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나옵니다. 근데 과연 이제 그 공무원 조직에서 정부에서 연구 지도사 공무원분들이 안식년을 갔을 때 과연 월급을 지급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뭐 갑론을박이 있었고요. 뭐 그거는 이제 그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만은 뭐 그런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여러분들과 관련돼 있는 기업 내지는 연구소의 파견 형식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연구를 하시면서 급여를 받는 방식으로도 안식년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신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보고서에 함께 담았습니다. 승진 측면에 있어서는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한다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인간적인 측면이 승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서 객관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셨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사기 저하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의견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승진에 있어서는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파악할 수가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심사 승진을 전면 도입을 하고 이때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시험 승진의 경우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연구사, 지도사 공무원들의 승진을 시험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전문가에 대한 저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시험 승진보다는 심사 승진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 다만 심사 승진에 있어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외부 평가자가 참여하고 상급자 외에도 부하 직원을 포함한 동료의 평가가 함께 이루어질 때 보다 높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을 보고서의 제안으로 담았습니다. 배치와 관련해서는 총 경력과 관련 분야의 경력을 고려해서 연구 지도사 공무원도 보직을 맡을 수 있도록 인사 규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현재 7급 공무원, 개방형 직위의 경우에는 과장급 내지는 고위공무원단의 경우에 학력, 경력, 자격증을 중심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이 박사를 받고 몇 년 연구를 했거나 자격증을 받고 그 자격증을 몇 년 동안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를 했거나 내지는 관련 분야에서 몇 년 이상 경력을 쌓았거나 할 경우에는 과장급 내지는 고위공무원급의 개방형 직위에 임용에 지원할 수가 있고 또 실제로 임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구관, 지도관으로 승진을 함에 있어서도 연구관, 지도관을 승진을 하거나 내지는 승진을 하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 과장급 내지는 고위공무원의 보직을 맡을 경우에 비록 연구사, 지도사일지라도 해당 분야의 경력을 오래 쌓았을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준하도록 직위를 개방을 해서 연구 지도사 공무원분들도 보직을 맡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정책 제언에 담았습니다.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수석 전문관과 전문관 제도의 평가 방식을 차용을 했습니다. 현재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금융, 재난 이런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순환보직을 맡고 2계급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안에서도 일정 분야에 있어서는 수석 전문관과 전문관 제도를 채택해서 수석 전문관은 대략 4급 정도의 그 대우를 하고 전문가는 5급 수준의 대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반직 공무원도 이렇게 2계급 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는 어떻게 성과평가를 하는지를 봤을 때 성과 목표 달성도 평가와 전문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 연구사, 지도사 공무원분들은 일반직 공무원과 유사하게 성과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일반직 공무원의 그 수석 전문관과 전문관 제도를 차용해서 그들의 평가 체계를 도입할 경우에 보다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한 성과평가가 도입이 될 때 보다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저희가 정책 제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또한 성과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함께 포함되는 것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상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이제 매년 100인 이상의 중소기업 을 대상으로 보수를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 보수의 약 80%에서 90% 정도에 준하는 수준으로 일반직 공무원들의 급여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 맞으면 좋겠지만은 또 평생 소득이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일반직 공무원들이 그 민간의 사무직 공무원과 똑같이 급여를 받을 수는 없고 80%에서 90% 수준을 상정하고 있는데요. 결국 민간에서 하는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와 유사한 민간 영역의 보수를 기준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를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사, 지도사 공무원들은 어때야 되느냐? 결국 연구 지도사 공무원 역시도 만약에 공무원이 되지 않았다면 진출했었을 그 유사한 직종의 보수를 평가해서 그 보수의 약 80%에서 90% 정도를 책정을 한다면 합리적인 보수의 책정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물론 저희가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조사를 직접 해보지는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연구지도직 공무원분들의 보수가 올라갈지 떨어질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적어도 견주는 비교 대상이 유사한 직종에 있는 분들과 견주기 때문에 보다 형평성 차원에서는 합리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렇게 민간의 영역과 비교해서 보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애초에 보수를 중심으로 일반직 공무원과 직급을 비교하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들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민간의 유사직종 종사자들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민간 대비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 수준을 반영해서 보수를 설정하는 것을 마지막 보상과 관련된 정책 제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혹시 뭐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거나 내지는 또 관련된 토론이 있다면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연구 용역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연구지도직 공무원 처우 개선 및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제도 연구 용역 결과입니다. 근데 법제도라 하면 우리 임용령에 따른 우리 처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아까 그 정성목 그 지휘부장님이 그 질문하신 사항 중에 핵심 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 쪽 그 의료 직렬들이 저희랑 같이 있었습니다. 연구, 지도, 의료가 같이 묶여 있다가 의료가 살짝 빠져나갔죠. 그들은 그들의 처우를 마련했습니다. 교원도 교원의 처우를 마련했습니다. 근데 저희 쪽 같은 경우에 지금 연구직하고 지도직을 서로 이렇게 고리를 묶어가지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지금 끌고 끌어가고 있고 서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고 전문직위가 들어오는 환경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추구했던 이상훈이 단일 직급 체계로 처우 개선을 원했지만 그렇게 안 되는 고리 형태가 되어 있고 기하학적인 그 우리 호봉 체계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씩 얽힌 실타래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